저는 지금 포커스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이제 저번 주도 저저번 주도 포커스가 계속 시장에 대한 하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금 당일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들이 바뀔 필요가 없고 바뀔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단은 하락이 한번 나와야지만 상승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하락이 없이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땡큐하고 잡아줘야 되는 시점이고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하락이 나올 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락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지금 현금들 다 쓰지 마라 이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 미수, 집중 투자, 한 종목 집중 투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T방송에서 나와서 계속 경고를 해드리고 있으니 꼭 이제 조금 주의를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그 테슬라 쪽에서 비트코인 이제 1조 한 7천억 정도를 매수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10시쯤에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만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엄청나게 잘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다. 그런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여러 이제 애플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그런 말이에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대기업들 큰 이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큰 기업들이 이제 그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 구도가 뒤엎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히 그게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무시할 수 없고 분명히 이제 테슬라, 애플이 시작을 하면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도입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시장들은 더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 더더욱더 개방적이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도 규제는 있어야겠지만 이제 너무나 이제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비트코인을 아예 박살내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암호화폐의 대표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서서히 암호화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자금의 변동, 큰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테슬라의 자동차를 살 때도 비트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차를 팔아서 만든 수익보다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일론 머스크가 좀 머리를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로 팔면은 이거를 뭐 5천만, 6천만 받을 수 있다면 이걸 비트코인으로 샀다면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됐다. 그럼 차를 1억에 판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그마한 차를.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차를 좀 더 비싸게 팔았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존의 흐름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을 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뭐 질주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10월 달이나 이럴 때 급등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럴 때도 우리가 증시가 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증시도 또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11월도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11월은 우리가 증시가 많이 올라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우리 증시가 안 좋아질 것이냐 딱히 그런 건 제가 보기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테마주의 하나로서 움직일 것이지 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영향을 준다라고 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증시가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고 증시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아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비트코인을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했다면 이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확실감. 애플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실감. 이 정도 이런 감정 때문에
약간 자금들이 이동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비트코인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또 하나의 테마주로 시장에서 움직이겠지만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과의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좀 내놓으셨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만약에 단타장의 전문가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이제 좀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적으로만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외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로 쭉 가셨나 봐요. 네, 아직 인생 오래 살진 않았지만 네. 외길로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투자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실체가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 숫자 정확하게 이제 실적 떨어지는 이러는 걸 좋아하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많이 이제 투자로 수익을 내신 분이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보고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임장 활동이 필수입니다. 부동산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또 이제 부동산 방송 하시는 거 저도 잘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얘기 그쵸.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제로 기업을 뭐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실적적인 부분 없이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슬라가 샀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너무 이제 내가 여기에 치우치는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샀다더라. 야, 테슬라가 샀으면 이거는 검증된 거 아니냐. 검증된 건 내 스스로한테, 나 자신한테 검증이 돼야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샀으니까 검증된 거겠지? 이런 식의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라고 다 성공합니까? 테슬라라고 다 성공하나요? 테슬라 그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선택이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건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이야 높겠죠.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 있는 기업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제 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결제 수단인데 사실 이게 너무 안 좋다 이런 쪽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주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금 차태영 전문가님이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내 스스로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최소한 거래소 관련주들이 있어요. 거래소들은 거래를 하면 수수료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한 이제 구조를 통해서 수혜를 노리기 위해서 거래소 관련주를 투자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만의 좀 기준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슈가 좋다고 해서 뛰어들기보다는 확신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보수적인 접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비트코인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가지고 계셨을 때 어떻게 좀 매매를 해야 될지 차태용 전문가님, 지금 네.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일단은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5천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추세가 서서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제가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음봉이 나왔으면 옆으로 이어지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 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뛰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 갭상승 음봉이 나고 나서 올라갔던 경우도 좀 많습니다. 갭상승이 음봉이 나고 나서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많았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보시면 차트상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3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졌고 다시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보유자분들은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 매매를 굳이 안 해도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뽑아왔으니까 아예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 반등 후에 좀 매도를 하시고요. 신규로 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오히려 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미증시,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동력이 좀 어떤 부분으로 봤는지 단타장의 전문가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셨나요? 뭐 미증시가 올라간 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필라델피아 지수도 좀 상승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 그렇게 됐다면 반도체가 이제는 좀 꽃을 피우는 네. 봄, 여름 이렇게 좀 봐도 될런지. 예. 일단 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도 오늘 이제 3% 가량 올라가면서 사실 이 반도체 업황 자체도 아직 랠리가 멈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이제 지금 증시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거라고 예측하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반도체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증시가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실적주나 이제 반도체 종목들 위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이제 순환매가 돌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제 반도체 업황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할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좀 종목을 발굴해 보다 보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랠리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아직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평가 반도체주는 아직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보시는데 차트용 전문가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반도체 종목들 일단 제가 반도체를 보려면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차트를 일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보시면 항상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약간 조정이 원래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올 때 월봉이나 주봉 상태에서 이제 5선 정도, 5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봉상 5선이 한 7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 7만 5천 원부터 7만 7천 원 이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매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때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싸게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7만 5천 원부터 한 7만 7천 원 요 사이 61선을 깨는 이 상태부터 서서히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의 지수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오늘의 시장의 승부처 어떤 부분으로 봤는지 단타장의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바이든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 슈퍼 부양책을 이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기대감으로 계속 미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실제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향후 움직임은 굉장히 강력한 파동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악재성 이제 기사라든지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증시를 한번 흔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대감이 앞으로도 쭉 지속이 될 것이고 이게 시행이 된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증시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중요한 증시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인데 이때 이제 뭐 8일 그다음에 이제 뭐 12일 연휴가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뭐 내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움직임이 나올 때 뭐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나 이러한 이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연준 의장의 이제 또 발언이 이제 곧 나올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높은 확률로 이번에 양적 완화 그리고
이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그 미국에서는 이 부양책을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이미 거의 꺼내놨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로 이제 딱 나와주게 된다면 만에 하나 이게 조금 예상보다 축소돼가지고 발표가 되면 시장에서 악재로 판단해서 증시가 한번 조정이 세게 탁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전에 뭐 차태영 전문가님이 조정 나올 수도 있다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 때문에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부양책을 이만큼 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밖에 안 하니까 실망 매물이 이제 쏟아지는 네. 이런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을 투자할 때도 뭐 그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500억인데 현재. 그래가지고 1,000억까지 갈 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800억이나 700억으로 이제 실제로 발표가 나면 이거 어닝 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500억에서 700억, 800억이면 늘어난 건데 왜 이게 쇼크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기대감보다 줄은 거거든요. 부양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대보다 좀 줄었을 때 시장의 충격이 다소 좀 단기적으로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연휴 전에 계속해서 투심이 축소된 거고 그래서 연휴 전에 공격적인 투자는 결코 하셔서는 안 되겠다. 연휴 끝나고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연휴 끝나고 이러한 의중이나 카드가 실제로 나왔을 때 패를 보고 투자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